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양 중세 미술에 대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미술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입니다. 중세 후기에 해당하는 12,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 양식으로 고딕은 몰취향, 혼란, 과장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프랑스 성당 건축에서 시작되었고 조각, 회화, 공예 등으로 확장됩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공간이고 벽과 천정이 놓아진 것이 고딕 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직성을 강조하는데요. 고딕 건축은 중세 신앙의 하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표현합니다. 고딕 양식입니다. 랭부르 형제 베리 공작의 기도서. 이 그림은 미니어처라고도 합니다. 세미라라고도 하죠. 붉은색 염료를 의미하는 라틴어 미니움에서 유래했는데 중세에는 붉은색으로 필사본의 가장자리나 텍스트의 첫 글자를 장식했기에 채색 필사본의 그림을 미니어처라고 부릅니다. 양피지의 채색한 작품입니다. 랭스 대성상의 조각상인데요. 이 고딕 조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축과의 연계성에 의해서 발달되었고 엄격하고 딱딱한 모습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모도 신의 어머니 건이보다 인간적인 자유로움과 모성애를 드러냅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마르티니 멤미 수테고즈라는 작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를 알리는 장면을 그린 수테고즈는 중세에서 많이 그려진 주제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중세 미술은 수테고즈라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테고즈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모습이고 내부에 장미창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죠. 12세기 후에 발달했는데 13세기에는 프레스코화를 대신합니다.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프레스코화는 회반죽으로 벽에다 염료나 안료를 섞어서 제작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걸 대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네스크 생네테르 성당입니다. 이 로마네스크라는 용어는 로마식이라는 의미로 로마의 대표적 건축 요소인 둥근 아치를 이용한 큰 교회들이 생겨나서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11세기에 건축과 교회 설계에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는데 돌 대신 벽돌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촛불을 많이 사용해서 목재 가구와 바실리카의 통나무 천장, 커튼 등이 언제나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지붕을 석재로 바꾼 일이 시급했고 중세 지역 로마 양식을 모델로 아치 모양의 둥근 천장을 도입하여 점차 분당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부 건물이 모두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푸아스돈 성당 출입구 상단 아치 부조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성모자상입니다. 로마네스크 조각의 특징은 엄숙하고 경직된 인상을 지녀 자연스러움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의복 형태도 규칙적인 줄임과 도식적인 물결 무늬를 띠고 얼굴 표정도 비슷해서 개성을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성물함입니다. 생퍼스톤의 유골이라고 불리죠. 나무에다 금, 은, 보석, 에나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성물함을 완성했는데, 성물함은 성인의 신체 일부나 성스러운 물건을 담는 용기로 4세기부터 발달했습니다. 중세 말까지 금은보화로 장식된 성물함은 많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금은 세공, 에나멜 세공, 상하종합 등 모든 공예술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퐁트브루스톤 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까 이거 고딕 양식과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피사의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좀 토스카나 지방에 있다고 해요. 블라디미르 마돈나라는 작품입니다. 비잔틴 미술인데, 이 비잔틴 미술은 동로마, 그러니까 동유럽 제국에서 1000년간 지속되었던 미술 경향으로 동서양의 융합 등 동양식과 모자이크 양식, 금박 등을 입힌 성상화 등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12세기 나무에 채색된 작품이고, 이러한 그림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은 에이콘에서 유래한 말이고, 에이콘은 상 또는 이미지라는 뜻으로 상을 그린 그림이라는 말이죠. 상의 대상은 예수나 마리아, 성인 같은 거룩한 존재와 십자가 같은 성물을 의미합니다. 비잔틴 양식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수행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에스키 모르간의 성유물 용기 작품입니다. 비잔틴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외부 모습이고요. 이 돔이라고 하는 이 지붕이 32m에 달한다고 하네요. 내부 모습입니다. 기둥이 없어야 돼요. 성당 건축은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 이유는 주목도와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매우 숭고한 웅장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둥이 없는 웅장한 건물 내부를 위해서 이 돔 양식이 발전했는데, 특히 또 지금 조명은 지금 사용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명 없이 촛불이나 자연 채광만으로 교회 내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성당의 이 숭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 양식인데요.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틴 바실리카입니다. 로마에서는 정치와 행정상의 용도로 사용된 집회소, 시장, 법정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집회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바실리카라고 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나중에 서양 건축의 기본 양식이 되고, 이 바실리카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 공간이 특징인데요. 유럽의 공공건축, 특히 교회 건축의 기본 양식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뿐 아니라 르네상스 바로크 성당도 로마 바실리카 양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초기 기독교 선한 목자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카타콤 벽화인데요. 지하 동굴 지형을 이용해서 방과 통로, 계단 등을 만들고 벽을 파내어 시신 하나가 들어갈 만큼 작은 무덤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무덤, 형태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묘지, 동굴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타콤바에서 유래한 말이고, 오늘날에는 카타콤베 또는 영어식으로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벽에 회반죽에 알료를 섞어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프레스코화 양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양회화의 초기 버전인데 다소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 주로 예수 일상이나
성경적 주제가 표현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입니다. 양치기 소년 조각상입니다. 첼스의 책 필사본인데요. 아까 설명했던 미니어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지방의 켈스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세 미술을 감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